안녕하세요, 먹셀입니다. 흰색 타일에 레이저 마킹을 하는 해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타일 등의 세라믹에 마킹을 하려면 써마크 등의 굉장히 비싼 보조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관련 제품들은 모두 품절 상태인 듯합니다. DIY에서 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하여 타일에 레이저 마킹을 하는 방식은 2021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DIY 커뮤니티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DIY에서는 아이디어가 더 발전해서 이산화티타늄 분말을 직접 사용하는 것부터 이산화티타늄이 포함된 페인트 또는 프라이머,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산화티타늄 분말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으로 분사용 용액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이산화티타늄 분말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이산화티타늄 분말과 화학식은 동일하지만 생산 공법, 표면 처리, 원료의 순도 차이로 인해 물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영상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이산화티타늄 분말은 종류가 있는데 페인트 안료용이면 루틸형, 비누 제작용이면 아나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산화티타늄 분말은 기본적으로 입자들이 서로 뭉치려는 응집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루틸보다 입자가 더 작은 아나타제는 표면적이 넓어 입자 간 인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응집 성질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레이저 마킹에 사용하는 이산화티타늄 분말은 입자 형태가 비교적 규칙적이고 응집이 덜한 루틸형 페인트 안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해외에서 이산화티타늄 용액을 만드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해외 영상마다 혼합 비율이 조금씩 다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스프레이가 막히고 어찌어찌 분사를 했다고 해도 타일 위에서 뭉치고 퍼지지 않아서 균일한 도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재료는 그에 맞는 다른 혼합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국형 이산화티타늄 용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타일부터 준비하는데 타일은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기질과 도기질 타입 2종류가 있는데 어떤 타일이든 이번 작업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광이나 유광이나 유약이 발라져 있는 타일이어야 합니다. 타일에 유약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이저의 높은 에너지가 이산화티타늄에 전달되면 일부 산소가 빠지면서 산소 결손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티타늄 4가이온 일부가 3가이온 상태로 환원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빛 흡수가 증가하면서 색상이 어둡게 변합니다. 동시에 레이저 열에 의해 타일 표면의 유약이 순간적으로 녹고 어둡게 변한 티타늄 입자가 녹은 유약 안에 갇히면서 표면에 검은색 마킹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마킹은 레이저 열에 의해 유약층과 함께 고정되기 때문에 타일 자체가 손상되지 않는 한 사실상 영구적인 마킹이 됩니다. 이 타일은 자기질 타입인 포쉐린 타일입니다. 자기질 타일은 흡수율이 매우 낮아 물 세척 시 물기만 닦아내면 되지만 도기질 타일은 세척 시 타일 뒷면이 물을 흡수해서 완전 건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도기질 타일에 마킹을 했을 시에는 물을 사용하지 마시고 소독용 알코올을 뿌려서 닦아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지당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페인트 안료용 루틸 타입 이산화티타늄 분말입니다. 이산화티타늄 분말은 취급 시에 분진이 발생하니 꼭 마스크 등의 개인 안정 장비 착용과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산화티타늄을 지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본식 한자 발음에서 유래한 산업계의 관용적인 표현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업계에서는 일본식 용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표현이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우리말이 자연스럽게 현장의 용어로 자리 잡고 기술 문화의 품격도 함께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산화티타늄 분말의 응집 특성은 건조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첨가제를 제외한 이산화티타늄 용액의 기본 재료들의 혼합비는 4대 1대 1입니다. 물 40ml를 기준으로 용액을 만들겠습니다. 너무 작은 양 같지만 10cm 곱하기 10cm 타일 약 15장 정도의 도포가 가능한 양입니다. 용액에 사용되는 물은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주사기는 20ml 용량으로 다이소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작은 용기에 물 10ml의 양을 표시해 놨습니다. 이산화티타늄을 물 10ml 부피만큼 준비합니다. 분진이 발생하니 꼭 마스크 등의 개인 안정장비 착용과 환기는 필수입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목공 본드입니다. 해외에서 이 작업에 사용하는 PVA 접착제는 학교용 PVA 접착제로 엘머스 글루라고 통칭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작업에 필요한 PVA 접착제로 아모스 만능 목공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VA 접착제는 용액 내에서 이산화티타늄의 안정적인 분산제 역할을 하며 도포 및 건조 후에는 바인더로서 피막을 형성하여 가루 날림을 방지합니다. 모든 PVA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착제 색상이 하얀색이 아닌 투명한 PVA 접착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공풀을 물 10ml 부피만큼 준비합니다. 목공풀은 점성이 높지만 PVA 성분이 수용성이라서 물에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묽게 만들고 혼합하면 됩니다. 일단 기본 재료인 물, 이산화티타늄, 목공풀을 4대 1대 1로 혼합하였습니다. 여기에 스프레이 분사와 타일 도포를 안정적으로 해줄 첨가제를 추가해야 합니다. 목공풀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학교용 PVA 접착제와 같은 PVA 기반 수성 접착제지만 점성과 접착력이 더 높아 건조 후 더 단단한 막을 형성합니다. 목공풀은 이산화티타늄을 분산시키고 가루 날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을 줄이면 이산화티타늄 분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양을 줄이기보다는 건조된 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첨가제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건조막이 부드러워지면 스프레이 노즐 막힘이 줄어들고 레이저 작업 후 세척도 쉬워집니다. 우선 스프레이 분사를 덮고 표면 장력을 낮추기 위해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첨가합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건조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건 1.5mm용 일회용 스포이드입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사용한 물의 양을 기준으로 10에서 12%로 첨가하시면 됩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 대신 소독용 알코올을 사용한다면 농도에 따라 16에서 20%를 첨가하시면 됩니다. 저는 물 40ml를 사용했기에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4.5ml를 첨가하겠습니다. 폴리에틸렌 글리콜, 즉 PEG는 피부의 접착제의 가소제 및 유연화제로 사용됩니다. PEG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글리세린입니다. 마찬가지로 피부의 가소제로서 분자간 결합을 완화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PEG와 같습니다. 하지만 PEG 400에 비해 분자량이 매우 작아서 훨씬 적은 양을 사용해야 합니다. 글리세린의 경우 물량 대비 3%만 첨가합니다. 글리세린이 많이 첨가되면 건조가 되지 않거나 반건조 상태로 끈적일 수 있습니다. PEG는 물의 양을 기준으로 7.5%인 3ml를 첨가합니다. PEG의 경우에는 400 또는 600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용액이 완성되었고 스프레이통에 담기 전에 가라앉은 이산화티타늄을 잘 섞어줍니다. 참고로 이산화티타늄은 용해되는 것이 아니라서 가만히 놔두면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물, 이산화티타늄, 피부에 접착제만 사용했을 때보다 더 오래 분산되어 유지됩니다. 바닥에 남아있는 이산화티타늄도 모두 스프레이통에 담아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프레이 용기는 좋은 제품이 아닌 다이소에서 1,000원에 구입한 것입니다. 타일에 분무하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외 영상에서는 식용 색소도 첨가하는데 색소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액을 뿌리면 타일이 젖기 때문에 색소 없이도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만약 색소를 넣고 싶으시면 수성 사인펜에 잉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잉크심을 꺼내서 짜면 방울방울 첨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미스트형 스프레이는 펌프 부속 사이로 이산화티타늄 분말이 들어가서 펌프에 문제가 발생하니 저처럼 일반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브러쉬의 경우에는 0.5mm 노즐을 사용하는 게 원활한 분사에 유리합니다. 바닥에 신문지와 비닐을 깔고 나무젓가락 위에 타일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우선 아세톤을 사용해서 타일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산화티타늄 용액을 뿌리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줍니다.
용액에 들어간 첨가제 때문에 노즐 막힘없이 분사가 잘 되고 표면 장력이 낮아서 도포 후 잘 펴지고 셀프 레벨링 및 기포도 알아서 터집니다. 이 타일은 제가 아세톤으로 닦지 않았었나 봅니다. 잠시 후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건조를 하면 도포층이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기울여서 여분의 용액을 조금 덜어내겠습니다. 도포층이 두꺼우면 레이저의 에너지가 타일 유약에 충분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도포층은 얇아야 합니다. 아주 작게 뭉쳐진 이산화 티타늄 분말이 보이는 경우에는 뾰족한 것으로 부셔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노즐에 묻어있는 용액은 닦아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PGA가 첨가되어 있어서 건조 시간은 약간 긴 최소 6시간 이상 걸립니다. 가능한 10시간 정도 완전 건조시키고 레이저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레이저 마킹을 했던 타일에 다시 도포를 하고 건조시킨 것으로 기존 마킹이 살짝 비쳐 보이는데 타일 마킹에 적합한 이산화 티타늄 도포 두께는 딱 이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타일을 기울여 여분의 용액을 덜어내고 반대편도 잠깐 기울여주면 균일한 두께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 건조된 도포층에 광택이 있는데 첨가제가 막을 형성해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평활도를 높여서 마킹 품질을 높여줍니다. 표면 광택을 확인하려고 햇빛을 가리지 않았더니 밝게 촬영이 되었습니다. 레이저 마킹 직후입니다. 세면대로 가서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물에 약 10초 정도 불려주면 손가락만으로도 이산화 티타늄 도포층 제거가 가능합니다. 쉽게 제거가 되지만 손에 묻으니까 칫솔이나 강무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수압만으로도 제거가 가능하지만 마킹된 경계면은 손이나 브러쉬로 문질러 주는 게 좋습니다. 이산화 티타늄 분말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으로 레이저 마킹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타일 마킹을 계속하다 보면 레이저 장비 곳곳에 이런 하얀 가루가 붙게 됩니다. 도포된 이산화 티타늄과 접착제가 레이저 열에 의해 미세하게 날리면서 생긴 분진입니다. 닦아낼 때는 마른 붓으로 가루를 먼저 털어내고 이소프로필 알코올 또는 약국 알코올을 부드러운 천에 묻혀 가볍게 닦아주시면 되는데 베어링 쪽은 압축 공기나 브러쉬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레이저 헤드의 에어 어시스트 노즐 주변에도 이런 하얀 분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렌즈 보호를 위해서 에어 어시스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어가 너무 세면 오히려 열을 빠르게 식혀서 마킹 작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에어 세기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에어 펌프에 들어가는 전원선 중간에 모터 속도 조절기를 연결해서 에어 세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현재 속도 조절기 케이스는 임시로 적용한 상태입니다. 타일 작업을 하신다면 꼭 에어 어시스트를 사용해서 레이저 모듈의 렌즈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